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책의 그림을 좀 한번 볼게요. 둘이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에서 지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할게요. 말이 바꿔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책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두 명이 같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Lesson 18. Tell me about it. Are you okay? You seem distracted. I just have spring fever. I feel like I'm languid about everything. Tell me about it. I'm sleepy all the time. It's my third cup of coffee today. I guess we should do something energetic. Yeah, sun's just come out and the park is around the corner.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What a great idea. Let's ride a bike there. It's going to energize us. I like that. You know, last time I got lost in the park, it is so huge. Lead the riding, please. Sure. I know every corner of the park. I can even take you to the famous pub later if you want. That's what I need. Refreshing with breeze in the park and relaxing with beer after that. You're my kind of guy. 네,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봄 탄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봄이니까 스프링은 스프링일 것 같은데 타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죠? 네,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spring fever라고 하면 네, 나는 봄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just라는 부사를 살짝 넣어주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봄을 탄다라고 할 때 예, spring fever가 바로 봄 타는 거예요. 우리 봄 되면 나른해지는 거 있죠. 그런 걸 영어로는 spring fever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길을 잃었을 때 got lost라는 표현 쓴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길을 잃었다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요거는요. 참고 삼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사실 남자 두 명이잖아요. 근데 또 대화는 예, 성우분들이 남녀분들이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남녀가 같이 했는데 예, 요 가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남자를 나타낼 때 얘기를 하죠. 근데 두서너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요. 남자만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작업할 때 남여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일러스트를 하면서 남자 두 명으로 좀 변화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가이라는 표현이 항상 남자들만을 칭하는 건 아니라는 거. 물론 여자 한 명 있을 때 가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남녀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두 명 혹은 여러 명일 때 그냥 가이, 이렇게 가이즈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my kind of라는 말은 그렇죠. 나와 같은 종류의 그래서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첫 번째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세 포인트는요, 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형용사의 위치는, 그렇죠.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줬죠. 그런데 이 something처럼요,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이요. 얘네들 약간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얘네들은요,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고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좀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예, 아주 에너지를 주는 에너제틱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죠.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좋은 어떤 것 하면은 굿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편안한 어떤 것,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떤 특별한 것 할 때도 스페셜이 뒤로 가죠. 마찬가지로 작은 모든 것 할 때 everything sma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 후위 수식을 한다는 거를 좀 구별을 해 두세요. 네, 이번에 포인트는요. tell me about it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tell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어, 동사. 그리고 얘가 이제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쵸 의문문 만들 때였고 얘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끝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퀘스천 마크로. 근데 얘는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뭘까요?
네, 여기는 사실 주어 you가 생략이 됐어요.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you를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생략해 주고 동사가 맨 앞으로 나온 게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문이 어순이 바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 가지 더 보면은요. 명령문은 말 자체가 명령이니까 왠지 되게 센 듯하죠. 근데 항상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명령에 우리 지금 이 예문에서도 보면 tell me about it 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라고 해서 지금 상대한테 아주 그냥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항상 강한 명령뿐만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명령문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문장의 앞이나 뒤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그쵸? please 넣어주면 당연히 좀 더 친절해지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도 좀 구성이 좀 특이한 듯해요. 앞에 벌써 what,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이 나왔는데 의문사잖아요. 근데 얘는 또 느낌표가 나왔네요. 얘는 의문문이 아니라 그렇죠, 감탄문입니다. 느낌표에서 아시다시피 이런 감탄문인데요. 이 문장도 원래는 That's a great idea라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사를 강조해주고 감탄해주려고 얘를 앞으로 이렇게 what과 함께 빼주고 뒤에 남은 걸 그냥 쭉 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 이렇게 간단히 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명령문에 어순이 바뀌는 거 보셨고 지금 감탄문의 어순이 바뀌는 그런 좀 특이한 어순들을 봤는데요. 예, 좀 명령문과 감탄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명령문은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주어 you를 생략하고 동사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please를 넣어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고 강한 명령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이런 식의 좀 더 부드러운 표현에도 얼마든지 명령문을 쓸 수 있고요. 명령문을 부정해주고 싶으면은요, 이 앞에 don'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don't보다는 never가 좀 더 강한 의미가 되겠고요. 네, let's를 넣어서 뭐뭐 하자라는 청유의 개념으로 명령문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go, let's open 하면 예, 청유의 개념이 좀 더 강해져서 이 명령의 의미가 조금 더 약화되는 그런 경우죠. 감탄문 잠깐 보시겠는데요. 감탄문은요, 크게 what 감탄문이 있고요. how 감탄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hat 감탄문의 경우에는요, 명사를 감탄해 줄 때 쓰고요. how 감탄문인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해 줄 때 요 감탄문을 씁니다. 그래서 감탄하고자 하는 at을 what과 함께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를 그냥 뒤로 와주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It is a beautiful weather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라는 얘기죠. 이럴 때 이 weather를 감탄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명사잖아요. 그쵸? beautiful weather는 관사까지는 명사죠. 그러면 당연히 what을 써야 될까요? how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what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hat을 앞으로 써주고 내가 감탄하고자 하는 애를 이렇게 뒤로 넣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그냥 뒤로 쭉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히도 쓸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요. 예문을 보시면 It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에서 얘를 감탄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네요. 형용사니까 what이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그렇죠. how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ow를 쓰고 내가 감탄해주고 싶은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뒤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말하고 싶으면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what 감탄문을 쓸지 how 감탄문을 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this is a big room 이라는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감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how랑 what 중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how 감탄문을 쓰면 되는 거고요. room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싶으면 그렇죠. what이라는
감탄사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탄문을 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것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만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 할 때 톨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죠. 근데 키가 작다 할 때요, 예의 반대말로 자꾸 스몰을 쓰세요. 스몰이요. 스몰이 아니라 키가 작은 거는요, short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씬하다 할 때는요, slim을 쓰거나 아니면 slender 아니면 nice figure 이런 말을 쓰고요. skin이란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정말 너무 말라서 보기 불편할 정도일 때 스킨이라는 말을 쓰지, 스킨이란 말이 아주 날씬해서 보기 좋다는 칭찬의 뜻이 아니니까 이런 말보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고 보기 좋다 할 때는요, 그야말로 I'm in good shape 이렇게 표현해줘서 그냥 shape이란 표현 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out of shape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이럴 때는 salt and pepper라는 표현을 써요. 소금과 후추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예,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죠. 희끗하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한 거. 그래서 salt and pepper hair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세 단어 보겠습니다. 예, 뭐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해보면은요. 여러분, 허리는 waist죠. 근데 등 쪽 전체를 말할 때는 네, 등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할 때 허리의 뒷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도 보통 백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나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이럴 때 백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이나 백본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배는 네, belly, 팔은 arm, armpit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가 되겠고, 그쵸? elbow는 팔꿈치가 되죠. 네, 여러분. 손가락을 뭐라고 하죠? 핑거라고 하죠? 발가락은 토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네일을 붙여주면 손톱, 발톱이 되고요. 네, 다 알고 있는 듯한 단어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쭉 훑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헷갈리는 거 아니면 잊어버린 것들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니까 예,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휘 정리랑 표현 정리는 좀 꾸준히 해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